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대통령의 하소연. (1964년 12월 7일) 낮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의 임시수도 본의 관청가에 자리한 우리 대사관에서 최덕신 대사 부부가 마련한 한식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이 끝나자 박정희는 리부케 대통령에게 전달할 선물을 점검했다. 미리 서독에 파견되었던 박충훈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교섭 경과를 보고받고 한독 공동성명의 한국 측 최종안을 검토했다. 오후 5시 30분 박 대통령은 대사관에서 호텔로 돌아와 리부케 대통령 관저에서 열리는 비공식 소만천회에 참석했다.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중에 박정희는 리부케 대통령의 방안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리부케 대통령은 즉석에서 수락했다. 박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독일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아우토반이었다. 나치 정권 하에서 총 연장 14,000km를 목표로 건설하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건설이 중단될 때까지 3,860km를 완성시켰던 아우토반은 박 대통령이 방문할 무렵에는 세계에서 자동차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로 유명했다. 리부케 대통령과 환담 중에 다음날 일정이 거론되자 박 대통령은 쾰른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리부케 대통령은 쾰른에 가시려면 아우토반을 달리시겠군요. 본 쾰른 간의 아우토반은 가장 먼저 개통됐던 구간으로서 우리의 자랑이죠. 아우토반은 독일 경제 부흥의 상징이랍니다. 박 대통령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도착 첫날 숙소로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가 약간 넘어서였다. 박정희 부부는 12월 6일 김포공항을 떠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퀘니 히스호프 호텔 대통령실 침대에서 피곤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박정희는 유경수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오전 10시 40분에 리부케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오전 11시 리부케 대통령 관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기영 부총리, 박충훈 상공부 장관, 김동환 국회 외무위원장,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독일 측에서는 리부케 대통령과 슈레더 외무장관, 페링 주한 서독대사, 최덕신 대사 등이 참석했다. 공식 행사가 끝날 무렵 박 대통령은 리부케 대통령과 부인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순금으로 제작된 이 훈장은 국가 원수에게 수여되며 우방 국가 원수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 상훈법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외국 원수로서는 리부케 대통령이 처음으로 받게 됐다. 순금 훈장을 두른 리부케 대통령 부부는 분더바하르를 연발했다. 리부케 대통령도 박 대통령 부부에게 독일 연방공화국 최고 훈장인 특등 십자 대공롱 훈장을 수여했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 측은 약 40여 개의 훈장을 서독 정부의 고관들에게 수여했지만 서독 측은 그들의 헌법상 외국 원수가 방문하여 수여하는 훈장의 3분의 1을 서독 정부가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우리 측에게 10여 개의 훈장을 수여했다. 양국의 훈장 수여가 끝나자 리부케 대통령은 별실로 자리를 옮겨 상호 선물 교환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상범 화백의 풍경화로 제작된 열툭복 병풍, 국산 비단 한 필, 족자 등을 선사했고 리부케 대통령은 망원경이 달린 엽총 한 정과 실탄 한 상자 및 어린이 선물용 카메라 2대와 장난감 기차 등을 선사했다. 이어서 본 시청을 방문한 뒤 한국 대사관으로 와서 한식으로 점심을 든 박 대통령 일행은 라인강 북쪽에 위치한 쾰른시로 향했다. 이날 박정희는 쾰른 간의 고속도로를 시속 160km로 달렸다. 박 대통령은 가는 길과 오는 길에 두 차례 고속도로상에서 차를 멈추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서 2, 3분간씩 노면과 중앙 분리대, 교차로 시설 등을 주의 깊게 살폈다. 도로 앞뒤를 전망하느라 까치발로 서서 멀리까지 내다보기도 했다. 다시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안내를 맡은 리부케 대통령 의전실장에게 고속도로에 관해 소상하게 물었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박 대통령의 질문은 본 쾰른간을 왕복하는 차 중에서 계속됐다. 다행히 의전 실장은 고속도로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고속도로망을 소개할 때는 서독의 지도를 펴놓고 박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열심히 수첩에 메모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 일행은 오후 4시 30분에 숙소로 돌아왔다가 오후 7시로 예정된 리부케 대통령 주최 만찬까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장기영 부총리와 이우락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있었다. 갑자기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달려보니 기분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더니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오후 7시에 시작된 리부케 대통령 주최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은 다음날 회담할 서독 총리 에르하르트와 정치를 떠나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의 에르하르트는 수사자를 연상시키는 풍모를 가졌지만 부드럽고 진지한 태도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과제들을 걱정해 주었다. 박 대통령은 에르하르트 총리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1964년 12월 8일) 오후 7시 리부케 대통령 주최 만찬장에서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는 낮에 아우토반을 달려본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 경제 발전에는 도로, 항만 등 기간시설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겠죠. 비록 나치가 한 일이긴 하나 아우토반을 건설할 일을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100년 앞을 내다본 이 거대한 사업은 마땅히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평소 아우토반에 진입할 때 그리고 인터체인지 램프를 돌아 나올 때 마음속으로 아우토반에게 경례를 합니다. 1958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만 도로 사정이 썩 좋지 못한 걸로 압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이란 엄두도 못 낼 사업이지만 독일 국민은 한국민이 겪은 그런 시기에 산업 동맥 건설을 성취한 자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1948년부터 1963년까지 자신이 경제장관으로 재임했을 때 서독 경제가 부흥한 요인을 몇 가지로 요약했다. 정부가 기본공업 투자를 선행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빨리 복구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힘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 대통령의 팔을 잡더니 이런 말도 했다. 각하, 분단국으로서는 경제 번영만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입니다. 박정희는 밤 9시에 만찬장을 나와 베토벤 할레로 자리를 옮겨 환영음악회 및 리셉션에 참석해야 했다. 국빈에게는 반드시 교향곡을 연주해 들려줘야 한다는 서독 정부의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폴 켈 반덴하임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이 연주됐다. 밤 11시에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는 측근들에게 불만을 털어놨다. 이렇게 힘들게 일정을 잡아놓으니 사람이 살 수 있나. 너무 빡빡하니까 아직까지 변도 안 나온다. 동행했던 당시 조선일보 이자헌 기자는 그때 박 대통령은 빡빡한 일정 때문에 변비로 고생했다. 우리는 독일인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면서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불평했다 라고 회고했다. 12월 9일 오전 9시 30분 방독 3일째를 맞은 박 대통령은 전날 밤 음악회가 열렸던 베토벤 할레로 나갔다. 유학생, 기술훈련생, 간호원 등 170여 명의 교포들이 모인 가운데 박 대통령은 15분간 즉석 연설을 했다. 담담하게 연설을 해가던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다. 본인은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천함에 실패하였다는 비난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진정한 재건을 위해서는 국가 이익 앞에 사리를 희생시키는 전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제독 한인회 회장이던 작곡가 윤희상은 저는 박 대통령 각하께서 해오신 정치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감격했고 남북 통일 문제에 있어서 박 대통령 각하의 현명하신 생각에 감명된 바 있으며 이역에 있는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간곡한 말씀에 감동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뒤 서독 대통령으로서 2대 연임했던 데오도르 호이스 교수의 자서전을 선물로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유학 온 남학생들에게 파고다 담배 500갑을 여학생들에게는 사진집 여류 한국 60권을 줬다. 박 대통령 일행은 독일 연방공화국 하원을 방문,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했던
게르슈텐마이어 하원 의장과 4명의 부의장에게 병풍과 자개꽃병을 선물한 뒤 에르하르트 총리 관저로 출발했다. 12시 20분 에르하르트 총리 관저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서독 측 강요들과 함께 회담에 임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동원 외무부 장관, 박충훈 상공부 장관, 이우락 청와대 비서실장, 최덕신 서독 대사가 참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배경훈 통역관을 대동하고 에르하르트 총리와 단독 회담을 시작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는 1948년 서독 경제장관이 된 후 경제 부흥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1963년 10월 이후 서독 총리로 재직하고 있었다. 1958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67세의 에르하르트 총리는 40분간 예정된 회담에 임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서두를 꺼냈다. 우리 한국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공산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 국가들을 이기려면 경제가 번영해야 합니다. 내가 혁명을 한 이유는 정권을 탐해서가 아닙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피폐해져 이대로는 한국이 소생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경제를 재건해서 공산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시가를 피우면서 야 하며 듣고 있었다. 통역하던 배경훈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에르하르트 총리는 자신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20살 아래의 박 대통령을 연민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의 하소연은 계속됐다. 사실 우리가 서독을 방문한 목적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서독의 경제발전상을 배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돈을 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그것을 국가 재건을 위해 쓰겠습니다.